안녕하세요. 2024년 경찰 2차 형사법 오늘 2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고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 여기서 한 문제 항상 출제됩니다. 그래서 형법 총론 중에 개론 파트에서는 꼭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인식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거진다 판례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진다 판례 문제고 장소적 적용 범위 같은 경우에 사례 문제가 좀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들,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한 사례들은 좀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 요거는 판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시간적 적용 범위,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론 문제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론 판례 열심히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시간적 적용 범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에 동기설이 또 폐지됐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매우 잘 기억해 두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오랜만에 나왔고, 사실은 경찰의 1차 문제 형사법 강의를 처음으로 제가 해봤는데 확실히 형법보다는 제가 조금 더 아직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강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사실 강의하는 것이 조금 난해한 것이 단순함기가 너무 많아요. 조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사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어떤 중요한 위치 파악, 요 조문은 여기 있고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언지를 드리는 거, 그 정도 어떤 의미가 있고, 사실 이해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형법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지역적인 아주 사례들이 많다. 그리고 가끔 형법하고 완전히 이렇게 콜라보가 돼가지고 종합사례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오니까 항상 힘들어요. 이렇게 말도 좀 꼬이고, 그리고 사실은 좀 최근에 제가 이제 강의가 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도움이 정말 될까라는 회의감도 좀 많이 느끼고, 또 제가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도 이제 또 본업이 있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막역한 느낌 들어서 저 스스로도 약간 좀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또 바보 같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회가 올 때까지, 제가 아직 기회가 온다고 해도 멋진 정말 강사로서 여러분께 자연스럽게 강의를 아직 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락이 오게 되면 제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께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행복하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좀 더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영상도 이제 그만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좀 했어요. 2주를 쉬면 꼭 그렇더라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참 저도 인간인지라 이게 참 많이 자꾸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좀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과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이렇게 강의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무언의 힘을 좀 주세요.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시면 형법의 적용 범위,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련한 이제 설명입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에 더하여, 자,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무사법 제72조 1항에 더해서 2017년 12월 12일 동법 제72조 제2항에 몰수 추징, 대여를 했을 경우에 뭔가 금전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몰수 추징까지 하는구나. 언제죠? 한번 이거 선을 그어보는 게 좋아요. 17년 12월 10일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뒤늦게 신설됐다. 뒤늦게. 근데 이 사람 여기서 지금 쟁점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람을 보면 2014년 1월경부터 조금 더 길게 그려야 되겠네요. 2014년 1월경부터 여기 2018년 4월 9일경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해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하더라도 형벌법규에 소급효금지원 측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때 신설이 됐고요. 이거는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변경이죠. 왜냐면 몰수 추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얻은 이익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 개정은 이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요거는 법이 개정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징하는 거는 이릉합리적인데 이 기간을 과연 추징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기간. 우리 판례는 이 기간은 추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했어요. 즉 형벌 불수급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몰수 추징도 결국 형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 10일까지는 12일까지는 절대로 몰수하면 안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 반하지 않는다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입니다. 그죠? 네, 1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 다음 2번. 유사수신 약정 체결 및 출자금 수수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장소나 출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자 유사수신 약정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즉 범죄 행위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따라서 홈페이지를 개설한 장소나 출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영역 외라 하더라도 일부 범죄 사실의 일부가 어디죠? 국내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국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상 이 회사 운영자들에게 형법 제2조 즉 속인주의죠. 속인주의. 죄송합니다. 속지주의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 대한민국 형벌법규인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다. 그다음 3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3번 인적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인데 미 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지요. 통상 일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아내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소파 협정 자체가 배제가 돼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세계주의 적용 사안이죠. 형법 제280조 미성년자 약취 유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 형법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세계주의 287조의 입장이에요. 답은 1번이다. 그래서 1번 판례가 조금 어려웠어요. 1번 판례 여러분들이 잘 아셨다면 1번 찍고 넘어가도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 요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 정확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